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44일 만인 1월 15일 드디어 내란숙의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체포 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선동했고요. 또 공수처에 가서도 일체 진술 및 조사 영상 녹화를 거부하며 공수처와 기싸움을 벌이는 등 모욕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검사 시절 사건 조작 날조미 무마로 불법에 무감각해지며 대통령이 되어서도 불법 편법이 난무한 자신의 행동을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반헌법적인 내란을 벌이고도 대수롭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의 행적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960년 윤석열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 출신의 연세대 교수였던 윤기중이었고, 모친은 이대에서 화학 강의를 하던 최성자 씨였습니다. 그는 대광국민학교,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거친 후 79학번으로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고 법학 석사까지 공부했습니다. 1982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나 워낙 술자리를 좋아하고 사람과 놀기 좋아해서 사법고시에 번번이 낙방하며 구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하며 1994년 34세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사 윤석열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 때까지 사건을 조작 날조미 무마시키는 등 법기술을 남용해서 자신과 친한 법조계 선후배를 비롯해 기업인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막아줬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출세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05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였던 윤석열은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과의 친분으로 삼부토건이 연루된 파주 운정지구 개발사업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조남욱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고 심지어는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남욱이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최은승과 그의 딸 김건희를 윤석열에게 소개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조남욱 옆에서 관상을 봐주던 무정이라는 역술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08년 윤석열은 파견검사로 BBK 특검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BBK의 실소유주로 강하게 의심받던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BBK 특검 종료 후에 윤석열은 요직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어 이명박의 불법을 덮어준 대가로 승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검찰청으로 가서 총장 측근 요직인 범죄정보위 담당관을 맡았고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중수 2과장, 2011년에는 대검찰청 중수 1과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1년 윤석열은 국민들의 비판이 컸던 두 가지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최악의 금융사건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약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예금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무분별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주다 결국 파산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서민들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막대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주임 검사를 맡았던 윤석열은 특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해준 것은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피의자 조우영 역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 역할을 했음에도 대장동 PF 대출을 정상대출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로써 대장동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범죄 비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삼부토건 부회장 및 임원 10명이 수년간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사건입니다. 이 역시 사건이 무마되었는데 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윤석열의 지휘를 받던 곳이었고 특수 2부 부장검사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즉 윤석열이 사건 담당인 특수 2부 부장검사에게 삼부토건 지시를 무마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 뒤 조남욱은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식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고 참석했고 김건희가 주관한 마크리브 사진전을 후원했습니다. 2012년에는 윤석열이 자신과 막역한 사이였던 후배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및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되면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여 체포 및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서 뇌물죄와 관련한 대기업 수사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며 박근혜, 이재용 등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국정원 및 특검 수사로 공정과 상식에 따라 수사하는 강골검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떠오른 윤석열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검찰 내 빅보라 불리며 검찰총장 및 그 이상의 정치적 출세까지 할 수 있는 요직에 배치된 것입니다. 이때 윤석열은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각각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는 여러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힌 방상훈과 홍석현을 만나며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우호 세력이 되어줄 언론사 사주들을 미리 계획하고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부실 수사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때 윤석열 자신은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윤석열은 갖가지 사건에서 직권남용했습니다. 먼저 이문정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해 위증을 교사한 윤사단 엄희준, 임관혁 검사를 두고 감찰하고자 했는데 윤석열이 감찰에 개입해 무마시켰습니다. 또 윤석열은 특활비를 오남용했습니다. 특히 특활비 사적 유용으로 감찰받던 때에는 자신의 부하검사 80명에게 하루 동안 3억 6,800만 원을 나눠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조국 일가 수사와 더불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월성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거기다 월성원전 사건을 대선 출마 이유로 밝히며 살아있는 권력 가운데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도 윤석열 이미지 메이킹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범죄와 맞서 싸운 우직한 검사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법기술을 통해 자신과 연관된 이익 카르텔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집권 내내 온갖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졸속적인 대통령 집무실 관저, 용산 이전과 더불어 사이비 무속인, 천군과의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휴가라는 이유로 미국 서열 3위였던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패싱을 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순방 중 미국 의회를 향해 욕설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또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로 세수펑크가 일어났고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이라는 구시대적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만 참사에 대해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일관하며 회피했습니다. 2023년에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더불어 친일파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육산의 홍범도 흉상 철거 이슈, 뉴라이트 인사임명,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또 R&D 예산 삭감, 입틀막 및 과잉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잦은 해외 순방으로 인한 막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관건 선거 문제, 대파 875원 발언 논란 문제, 갑작스런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독도 문제 및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등 끊이지 않는 친일파 논란 문제, 뜬금없는 포항 석유 사업 추진 문제, 명태균 공천 게이트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양산하던 윤석열은 결국 내란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때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윤석열의 비리가 자꾸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윤석열은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 및 탄핵으로 인해 자신을 비호해왔던 검찰 감사원이 통제에서 벗어나 방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극우 유튜브에 심취하던 윤석열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말에 세뇌돼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잡아내야 한다는 괴이한 결심까지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김용현을 필두로 하여 충암파와 용현파 군인들과 함께 내란 모의를 하며 상황을 진두지휘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에게 불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불법 비상계엄 해제 요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행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했을 때 비리,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범죄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내란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불법 편법을 자행한 윤석열을 대상으로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란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과 윤사단 정치검사들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범죄로 조작된 대장동 및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조작과 날조가 있었음이 뉴미디어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가 있으며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기에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남발한 정치검찰의 행태 또한 좌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윤석열의 비리와 범죄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